자, 지시 마력. 그 다음에 도시 마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도시 마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비례하는 게 뭐였는데, 평균 유효 압력에 비례했습니다. 그리고 뭐야? 총 배기량에 비례를 했고요. 그 다음 회전수에 비례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요거 단위 맞추기 위해서 100을 나눠주니, 요거 RPM을 RPS로 바꿔주기 60을 나눠주니, 다 맞췄으니 75 환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추가로 여기 R에 어떻게 한다? 사행정 사이클 엔진은 나누기 2를 해준댔죠. 여기서. 그리고 이행정 사이클 엔진은 그냥 그대로 가져간댔습니다.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자, 즉 뭐야? 사행정 사이클 엔진은 지시 마력에 얼마 나누기 2를 해줘야 돼. 최종값으로. 근데 이행정 사이클 엔진은 나누기 2를 안 한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시 마력은 누가 높겠어? 이행정 사이클 엔진은 훨씬 더 높다니까요. 왜? 자주 터지니까 그만큼 지시 마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없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야? 밸브 기구라든지 이렇게 복잡한 게 어디에 많이 들어간다? 또 사행정 사이클 엔진에 기구가 또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손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행정 사이클 엔진이. 그래서 사행정 사이클 엔진보다 이행정 사이클 엔진이 1.6에서 얼마 1.7배 정도의 출력이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2배 이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회전수도 자주 터지고, 그 다음 뭐야? 회전수 자주 터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가볍기 때문에, 기구가 많이 없어서 가볍기 때문에 훨씬 더 출력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왜 작게 나옵니까? 그거는 이제 흡입, 압축, 폭발, 배기하는 과정이 이행정 사이클 엔진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흡입하는 만큼 공기와 연료를 정확하게 흡입하고 정확하게 압축하고 폭발하고 배기를 해야지만 연료를 효율적으로, 그다음 동력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거 구분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 소비율 측면에서 이행정 사이클의 연료 소비율이 높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보세요. 여기서 연료 소비율이 왜 높으냐? 자, 연료를 기껏 보내고 어떻게 압축해서 내보내는데 지금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요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 안 타고 나가는 연료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타지 않고 나가는 연료가 많기 때문에 얘는 뭐다? 연료 소비율이 높아요.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요. 그리고 흡입하는 행정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여기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되고 바로 압축이잖아. 그러니까 흡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폭발해가 배기도 제대로 안 되고 흡입효율, 배기효율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손실이 좀 나서 1.6에서 얼마 1.7배 정도 출력이 좀 더 나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행정 사이클 엔진은요. 다행정 사이클 엔진은 여기 피스톤하고 실리는 사이에 피스톤 링이 들어간댔죠. 링이 들어갔을 때 이 링이 어떻게 벽에 딱 밀착해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마모가 많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있는 데서 마찰, 항상 면으로 일정하게 마찰을 일으키는 반면에 이행정 사이클 엔진을 보시면은 이 상황이 조금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 자, 이렇게 구멍이 뚫려진 사이, 이 구멍이 중간중간 뚫려진 사이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링이 있는 자리에 어떻게 된다? 마찰이 엄청나게 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구멍에 걸리니까.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 엔진 실물을 좀 보여드리면, 자,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행정 사이클 엔진 실물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 얘가 이행정 사이클 엔진인데, 자,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 안에, 뒤쪽에 구멍 보이시죠? 그래서 새로운 혼합가스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새로운 혼합가스가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피스톤 위로 올라갔을 때 아래쪽에 내려왔다가 요쪽 타고 가는 구멍,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소기가 되는 거죠. 소기가 돼서 타고 나가는 게 이쪽으로 빨간 쪽으로 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피스톤에 링이 꽂혀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들어있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왔다 갔다 일어나는 그 간섭의 마찰이 엄청나게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 마모량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이래저래 할 때마다 한 번씩 폭발하기 때문에, 마찰도 심하고, 그 다음에 오일, 아래쪽에 있는 오일도 같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블루바이 가스가 블루바이 나중에 하겠지만, 혼합가스가 내려가가지고 이쪽으로 오일이 올라올 확률도 많단 말이에요. 역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엔진 오일이 어떻게 소모량도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이행정 사이클 엔진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파란색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피스톤 아래쪽에서 위쪽 이렇게 아래쪽 조그만 구멍을 통해가지고 들어와서 쓸고 나가는 소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위치차도 보면 파란색이 아래쪽에 있고 빨간색이 위쪽에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요걸로 보시면은 이렇게 압축 진짜 얼마 안 되죠 공간. 얼마 안 되고 위에 점화 플러그 보이실 겁니다. 점화 플러그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가솔린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일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흡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소기를 시키고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밸브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리고 연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 이런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제 밸브 기구가 없다 보니까 엔진이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없잖아요. 뭐 캠축, 뭐 밸브, 스프링, 뭐 밸브 이런 거 다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죠. 거기에 이렇게 단기통 엔진에는 지금 외부에 이렇게 핀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나온 핀. 이런 핀으로 어떻게 한다? 공기를 최대한 많이 접하게 만들어서 공냉식, 공기로 식히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4행전 사이클 엔진은 엔진 주변에 뭐 냉각수를 많이 흘리거든요. 물. 그래서 순행식을 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4행전 사이클 엔진은 전반적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그 복잡한 엔진에 뭐 4기통, 기통수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만으로 식히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뭐 냉각수를 쓰는 순행식을 쓰고 얘는 보다 공냉식을 쓴다.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올 거니까 미리 한번 봐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행정 사이클 엔진의 실물까지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교재로 가가지고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기하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는 제일 처음에 4행정 사이클 엔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겠지만 크랭크 축이 몇 회전 할 때, 자, 크랭크 축이 2회전 할 때 아래쪽이 2바퀴 돌 때 위쪽에 실린더가 한 번씩 폭발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때 캠축은 밸브를 한 번만 열면 되니까 1회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축에 기어의 스프라켓이 있고 스프라켓을 걸어주는 체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체인인 타이밍 체인에 의해서 얘 2바퀴 돌 때 얘 한 바퀴 돌게끔 가능하게 제어할 수 있다. 그때 각각 흡기 밸브, 배기 밸브는 몇 번? 한 번씩만 열리면 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4행전 사이클 엔진이요. 자, 요거 위치 잘 봐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크랭크 축 기준으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0에서 180도 갔을 때 무슨 행정? 흡입 행정. 피스톤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죠. 위에서 밑으로. 그리고 흡기 밸브는 열려야 되죠. 흡입 행정이니까. 대신에 배기 밸브는 닫혀 있는 타임인 거고요. 압축일 때는 다시 이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80에 지났을 때에서 그다음 반 바퀴 더 돌아가니까 360도 개념이 되는 거고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당연히 닫혀 있어야지만 압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자, 폭발했어요. 폭발하면 그 폭발력에 의해서 피스톤이 내려오죠. 내려와서 360에서 540도로 간다라고 보고 둘 다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닫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배기입니다. 타고 남은 건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기 밸브는 열려야 되고 나머지 각도 540에서 720도로 회전하게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연료의 특성에 대한 인하점, 뭐 착화점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솔린 엔진은 비교적 낮은 압축 압력만 있으면 돼요. 왜? 불꽃으로 점화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자기 착화 방식이라고 한댔잖아요. 그래서 고온, 고압의 연료를 뿌려지면서 스스로 불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압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3배에서 한 4배 정도까지 되죠. 엄청나게 높은 압축 압력을 보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압축 압력이 높은 게 어디서 가능한 건데 이 압축비에 의해서 압축 압력을 이렇게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압축비죠. 압축비가 뭐라고 했어요? 압축비가 우리 전체 최적, 실린더 최적 나누기 제일 작은 최적, 연소실 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개념에서 자, 가솔린이 거의 한 10대 1이라고 봤을 때 얘는 어떻게? 거의 1.5에서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압축비를 높이기 위해서, 즉 결과적인 값인 압축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데 실린더 최적을 크게 가져가든지 아니면 연소실 최적을 작게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면 결과값이 올라가니까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연소실 최적을 줄이기 위해서 디젤 엔진에는 어떤 그 상황까지 만들어내느냐. 가솔린 엔진이 이렇게 도움식으로 연소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도움 형식으로 연소실을 많이 만들죠. 이때까지 우리 봤던 것처럼. 근데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탁 일자로 쳐버려 가지고요. 자,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왔을 때 이 위에 공간 있잖아. 이 위에 공간을 연소실을 쓰는데 아예 거의 붙다시피 하니까 여기 피스톤 헤드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뭘로 연소실로 쓰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연소실 최적이 엄청나게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연소실 최적이 엄청나게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상대적으로 압축비가 커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그렇게 압축비가 1.5에서 2배 정도로 커져야지만 뭐가 압축 압력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작업에 의해서 압축 온도는 거의 어떻게 된다? 한 5배 가까이, 4배에서 5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온도가 되면은 아까 보셨겠지만 350도 정도에서 자기 창고가 되니까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연료를 뿌리면, 고압으로 뿌리면 어떻게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폭발 압력을 보시면 당연히 고압에서 연료가 뿌려졌을 때 만들어진 압력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고, 이렇게 높은 압력으로 폭발이 되니까 소음과 진동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디젤 엔진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치를 보고 외우는 것보다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아시겠지?